올라갈 기회는 반드시 오는데 내가 체력 관리, 감정 관리를 못하면은 다 무너져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 내 감정 소모, 내 체력 소모만 남으니까 내 감정, 체력 관리만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정말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맞아요. 네. 병오년 오늘 첫 번째 이제 운세 주인공분들은 바로 45살 개띠분들이세요. 네. 이분들 선생님 보셨을 때 이 뭐 개띠나 아니면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이분들 특징은 어차피 개띠라서 네네. 개는 원래 되게 한 사람만 바라보고 되게 충직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가 이제 병오년이잖아요. 맞습니다. 병오년 들어 쓰고 나서 올해 기운으로 이렇게 좀 보자라고 하면은요. 병오년 같은 경우는 불의 기운이 되게 세요. 근데 임술생들 같은 경우는 네. 물에 젖은 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물이고 술이 토인데 흙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물에 젖은 흙이라 보시면 되는데 병우년은 완전히 불이에요. 네. 불이어가지고 엄청난 속도감, 빠름, 급함 이런 걸 뜻한다라고 하면은 물의 흙의 기운은 조금 좀 젖어 있는 축축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랬다고 진흙까지도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임수라는 게 아예 저 바닷물 같은 거라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불과 강한 불이 만나게 되면은요 증발이 돼요. 증발이 되면서 평소보다 병오년에는 내 기운이 많이 소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불이 너무 세니까 막 팔팔팔팔팔팔팔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을 평소보다 좀 과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서 참을 수 있어 이러고 참는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씨 이런 식으로 갑자기 팍 튀어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에너지 폭발이 되거나 아니면 체력 소모가 아주 강한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좀 이렇게 컨디션 관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운기 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런 걸 조금 중점으로 두고 밑바탕으로 두고 이제 좀 자세하게 보자라고 하면은요. 네. 일단은 일이나 사업적으로 보자라고 하면은요. 일단 상반기라 하면은 이제 더운 여름 되기 전, 그러니까 음력으로 6월 정도 되잖아요. 그쯤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성과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요. 서서히 드러나시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좀 오래 좀 골머리 썩었던 거, 골치 아팠던 그런 일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별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계약을 한다든지 뭔가 제안이 들어오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 올해는 구설수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되고 내 행동 거지 하나 모든 게 다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내 행동으로 내 말 한마디로 이상하게 난 요만큼 했는데 부풀어가지고 구설수가 돌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하거나 막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하면은 입에서 입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두 계약이라고 하는데 또 계약할 때도 막 구두 계약할 때가 있잖아요. 문서 안 쓰고 이런 걸로 인해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시고 계약을 하실 때는 절대 구두 계약하지 마시고 문서 무조건 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 쪽으로 보자라고 하면 이제 음력 7월부터 12월 쪽으로 이렇게 보자라고 하면은요 가만히 있는데 내 경쟁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신경이 쏠리다 보니까 조금 예민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예민해지시면 주변 사람들도 다 눈치를 채요. 네네네. 왜냐면은 임수생분들이 은근하게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신경을 그쪽으로만 몰두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경쟁자가 있는 거는요,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시기 질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 스트레스가 좀 있어. 그런데 이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은 몸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그런 거는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일도 좀 많이 들어와요. 좀 바빠져요. 바빠지시는데 몸이, 내 체력이 받아주질 못해. 그러니까는 체력 관리 항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 때는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진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팀원이면 팀원, 내 가족이면 가족, 뭐 가족 사업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과 조금 나눠서 하시는 게 좋고, 내 주변에 여러 명도 필요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나랑 같이 갈 사람 정도는 이렇게 옆에 놔두시는 게, 이제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내가 풀려나가는 게 좀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가장 또 궁금한 게 금전이시잖아. 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보게 되면은요, 올해 같은 경우 병오년에는요, 돈이 좀 왔다가 나가는 구조예요. 좀 잘 흘러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면은 내가 뭐 국가나 기관이나 뭐 나라에서 들어올 돈이 있다라고 하면 들어오실 거고요. 아니면 내가 좀 묶여놨던 거, 왜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 묶어놨던 거 있잖아요.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묶어놨던 돈이 좀 들어오는 게 있고, 아니면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받아야 되는데 좀 지연이 됐었어요. 좀 안 받아지고 자꾸 안 주고 자꾸 미루고 이랬던 돈들은 들어와요. 그렇지만 나간다라고 하면은 내 건강으로 인해서 병원비로 좀 많이 나가.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내 가족으로 인해서 뭐 자녀라면은 뭐 학비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나갈 거고, 결혼을 하신다라고 하면 결혼 비용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족과 관련된 지출이 좀 있으실 거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확장한다고 좀 비용이 지출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투자,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때가 9월에서 10월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음력이에요. 9월에서 10월 이후에 투자하시는 게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큰 투자 같은 거는 9, 10월 지나고 나서 아니면 9, 10월쯤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나 연애 쪽으로 보자라고 하면은요, 올해 같은 경우는요, 관계 정리 기운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이별수, 이런 게 좀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이상 이어진 관계라고 하면은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3년 이상 이어진 관계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 인연인지 아니면 계속 해야 되는 인연인지 이게 결론이 나실 거예요. 근데 애매했던 관계 같은 경우는요, 터지거나 끊겨요. 어차피 끊겨요. 그러니까 억지로 부여잡고 갈 필요 전혀 없고요. 그거 부여잡고 가다가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끊어질 인연 그냥 이렇게 잘 만났을 때만 이렇게 하시고, 굳이 내가 부여잡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평소랑 다름없이 뭐 모임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평소랑 다름없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되게 강하게 얘는 뭔가 느낌이 달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인연자도 들어오니까 너무 콱 잡고 끌고 가려고 하지 마고요. 특히나 음력으로다가 5월에서 7월 정도는요, 내 이 감정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갑자기 팍 폭발하는 게 있고 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게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또한 내가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에 지쳐서 다른 사람한테 눈이 혹 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 도화 망신수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애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진짜 불처럼 빠르게 확 타올라요. 근데 여기서 자존심 싸움이 같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연자는 깨져버리니까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상대방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건강이었잖아요. 올해는 진짜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내가 감정이 팍팍 폭발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심장, 혈압 이쪽으로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깨나 날개죽집 부분으로 좀 결리고 담 걸린다 그러죠. 이런 쪽이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 장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수면을 편안하게 이룰 수 있도록 뭐 낮에 일하고 나시고 나면 퇴근하고 나서 잠깐이라도 집 앞에 산책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45 되시면 이제 갱년기 초입도 있잖아요. 갱년기 증세도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전조 증상이 같이 겹칠 수 있어서 이 갱년기 때는 철분제를 먹으면 참 좋대요. 그래서 철분제도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카페인은 갱년기 있는 사람들한테 안 좋대요. 그러니까는 커피는 되도록이면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잠이에요. 사람은 잠을 자야 다음 날에 일어나도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수면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싹 정리해드리면 올해는 말 조심할 것, 체력 관리 잘 하실 것, 서두르지 말 것, 사람 가려서 만날 것, 이거 4가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갈 기회는 반드시 와요. 올라갈 기회는 반드시 오는데 내가 체력 관리, 감정 관리를 못하면은 다 무너져요. 네네.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 내 감정 소모, 내 체력 소모만 남으니까 내 감정, 체력 관리만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 이렇게 45살 되신 개띠분들 운세 알아보았는데 네. 선생님 말씀처럼 기회는 꼭 온다고 하니까 그럼요.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개인 사주를 넣고 네. 이야기 나눠보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